이 나연이랑 지금 얘랑 어떤 관계냐, 약간 매춘. 내 걸 그러니까 구강 성교를 내 걸 해주면은 내가 너에게 마약 2g을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인 연인 관계가 아니라, 이번 영상은 프랭크 오션 블론드를 어떻게 해야 완벽하게 잘 즐길 수 있냐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1번 트랙부터 17번 트랙까지 한번 쭉 보면서 이 곡이 왜 여기에 배치가 되어 있고, 이 곡들이 우리에게 단순히 사운드 말고 어떤 앨범 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트랙은 조금 약간 이상한데 왜 굳이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프랭크 오션의 블론드는 진짜 명반이 갖춰야 할 모든 것을 갖췄다라는 평가를 이제 받고 있는 앨범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거를 우리가 단순히 히트곡 하나하나로 들을 때보다 앨범으로 들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부터 바로, 그러면은 나이키부터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피치업 된 거 했다고 해서 뭔가 이상하네? 라고 해서 앨범 끄면 안 됩니다. 자, 이 앨범에서 이 프랭크 오션이 피치업, 하이업 이렇게 목소리가 약간 변주는 목소리가 종종 나와요. 자, 근데 이게 뭐냐 하면은, 자, 이 앨범은 프랭크 오션의 10대 시절의 우정과 사랑에 관한 이야기부터 불멸에 관해서 고민하는 프랭크 오션의 모습과, 그리고 20대 후반에 뭔가 자신의 커리어를 좀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인생에 대한 그런 소회를 남기는 그런 앨범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이 피치업된 목소리가 그럼 이상한데 뭐냐, 그 엘빈과 슈퍼밴드 같은 목소리인데 이게 도대체 뭔 목소리냐. 이게 프랭크 오션이 자기 10대를 추억하거나 얘기할 때 쓰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프랭크 오션이 자기가 10대 시절을 보낼 때 이 피치업된 목소리들을 이 앨범 중간중간에 계속 써요. 그러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지금 이때 시점은 프랭크 오션의 옛날 10대 시절 딱 그때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앨범에서 뭔가 유기적인 연관성들이 나오면서 우리가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이 됩니다. 그러면 자, 이제 가사를 한번 좀 볼게요. 첫 번째 가사에서 이 프랭크 오션이 간단히 배경 설명을 하면은, 프랭크 오션이 있고, 그리고 사촌이 있습니다. 근데 마약 거래를 하는 사촌이에요. 마약 거래를 하는 사촌이 있고, 그리고 나서 마약 거래 사촌을 좋아하는 어떤 여자애가 한 명 있습니다. 자, 나이키에서 나오는 친구인데 이 친구 이름을 나연이라고 할게요. 나연이. 자, 프랭크 오션이 나연이를 좀 좋아해요. 나연을 좀 좋아하고, 근데 나연이는 프랭크 오션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자기 사촌을 좀 좋아하는 편이죠. 그냥 얘기를 하다가, 근데 어쨌든 가사를 보면은 나이키가 뭐예요? 제일 상업적인 그런 스포츠 브랜드잖아요. 나이키의 그런 겉모습처럼 너도 나처럼 이렇게 내면의 모습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외모나 그런 부나 그런 것들을, 물질적인 것들을 보고 나를 좋아하는구나, 사람들은 다 똑같아, 약간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막 가사 뒷부분에 보면은 프랭크가 그날 밤 이 나연이한테 자기 마음을 좀 고백을 해요. 하는 남자친구가 있는 걸 아는데도 서로 막 이제 나 너에게 좀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이제 플러팅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둘이 자는 것 같아요. 둘이 자고, 가사가 좀 야합니다. 자, 하룻밤을 좀 보내고, 자, 근데 뭔가 여기서 감정이 뭔가 둘이서 서로 좋아하니까 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뭔가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앨범 전체가 보면은 내면의 목소리를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되게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면 그 혼란스러운 감정을 따라가는 게 이 앨범의 감상 포인트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블론드가 제가 굳이 이름을 붙인, 이 나연이라고 친구 이름을 붙인 이유는, 블론드가 한 사람 간의 관계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남자도 나오고 여자 또 나오고 계속 나오고 막 한 3-4명씩 나와요. 당연히 뭐 우리가 10대 시절에 한 명만 뭐 연애를 했던 건 아니니까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10대 시절 전체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그 10대 시절 이야기의 시작점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비 두 번째 트랙으로 한번 가보죠. I thought that I was dreaming. 자, 두 번째 곡 아이비입니다. 자, 아이비는 아까 나이키에 나오는 애가 나연이라고 했잖아요. 아이비에 나오는 여자애는 아연이요. 자, 근데 사실 팩트를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프랭크 오션의 첫사랑을 추억하면서 쓴 노래이기 때문에, 근데 프랭크 오션의 첫사랑은 사실 남자였어가지고 노미 뭐 약간 서기 뭐 약간 요 정도로 해야 맞는데 그냥 편의상 아연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이제 자기 첫사랑에 관했던 그런 것들을 막 추억을 하고 막 얘기를 해요. 나이키에서 나왔던 그 일보다 한 몇 년 전, 진짜 완전 프랭크가 10대 초반이었을 때 일로 추정됩니다. 가사가 이제 2012년에 프랭크가 자기 텀블러에다가 첫사랑에게 쓴 편지를 이제 딱 올렸는데, 그 편지 내용하고 이 곡의 내용이 엄청
똑같아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나이키에 나온 여자애가 아니라 그것보다 몇 년 더 전에 얘가 처음으로 좋아했던 그 사람하고 관련된 내용이구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첫사랑이 원래 이뤄지면 첫사랑이 아니라고 막 그러잖아요. 첫사랑은 안 이뤄지는 거다라고 하는데 아마 프랭크 오션도 이 관계에서 약간 좀 상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사를 보면은 If I could see the walls, I could see it faking. If you could see my thoughts. 프랭크 벽 너머를 볼 수 있었다면은 너가 가짜인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벽 너머를 봤었다면은 여자친구 겉모습 뒤에 숨겨진 그런 진짜 마음을 좀 볼 수 있었을 거라고 막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녀의 감정이 이제 좋아했던 아연이의 감정이 나는 진짜 사랑이지만 아연이의 감정은 사랑이 아니었던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그냥 후회하기도 하고 막 자책하기도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사람 간의 관계랑 그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목이 아이비인 이유가 아이비가 뭐예요? 독성 덩쿨, 포이즌 아이비.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되게 예쁜 덩쿨인데 만지거나 막 그러면 독이 있는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비라는 제목으로 첫사랑을 추억하지만 겉보기에는 되게 예쁘지만 실제로는 좀 다음에 해롭고 그런 건강하지 못한 막 관계를 상징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말해야 될 게 이 앨범이 17트랙인데 인생을 얘기한다 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서로 이제 앨범이 구성이 됩니다. 자,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로 약간 이거는 유추가 가능해요. 막 프랭크가 막 계속 summer이라는 여름이라는 단어도 계속해서 내뱉고. 자, 봄과 여름은 뭡니까? 막 되게 푸릇푸릇하고 청춘, 사랑, 한여름밤의 꿈, 막 약간 요런 것들처럼 되게 어쨌든 밝고 약간 그런 건데 초반에 그래서 앨범 분위기가 되게 밝고 되게 아름다워요. 아름답고 막 새들이 지저귀는 것 같고 막 그런데 후반부로 갈수록 진짜 난잡해지고 어지러운 곡들이 막 등장합니다. 이게 프랭크의 내면 세계를 조금 보여주는 거랑 비슷해요. 처음에는 자신의 청춘에 그리고 10대 시절에 아무것도 고민이 없었을 때를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노래를 하다가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더 인생과 불멸과 사랑과 사랑의 의미 없음과 덧없음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봄 챕터이기 때문에 되게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노래를 들으면 되게 밝은 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이 밝은 게 세 번째에서 극대화됩니다. 진짜 개밝아요, 노래가. 핑크 앤 화이트. 블론드의 세 번째 곡이자 봄 챕터 마지막 곡입니다. 제목이 핑크 앤 화이트인 이유가 하늘을 노을이 이제 지는 그 하늘을 분홍색이랑 이제 하양색으로 이제 묘사를 해요. 그리고 땅이 노란색이랑 이제 검정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늘과 땅을 좀 이분법적으로 나눈 거죠. 자, 그래서 이 곡에서는 좀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나연이하고 겪었던 나이키스에 나왔던 그 애하고 겪고 있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막 좀 자세히 얘기를 해요. 너가 사랑에 관해서 그렇게 했고 너가 모든 게 엉망이어도 너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거죠. 아까 나연이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이 프랭크 오션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그 두 번째 벌스에서 뭔가 조금 더 이 사랑의 의미가 확장됩니다. 얘가 프랭크 오션이 어디 살았었냐면은 옛날에 뉴올리언스라는 미국에 허리케인 불으면 맨날 망가지는 도시 있어요. 비 엄청 오고 막 물에 잠기고 그런 도시가 있는데 10대 시절에 뉴올리언스에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얘가. 그리고 이때 당시에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뉴올리언스를 딱 강타를 했는데 이때 뉴올리언스 사람들이 많이 다치기도 했고 죽기도 했고 프랭크 오션의 친구도 이때 당연히 죽었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알려진 게 보면은 You showed me love라고 하면서 뭔가 사랑과 불멸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너가 사랑을 보여줬다는 게 약간 애매합니다. 이 1절에 나왔던 나연이가 나한테 사랑을 알려줬다는 방식인 건지 아니면은 이 뉴올리언스의 사람들과 자기의 친구들을 보고 이 사람들의 사는 방식이 나한테 사랑이 뭔지를 알려줬는지 그거를 좀 얘기를 해보자는 건데 얘가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뉴올리언스를 이제 카트리나가 덮쳤을 때 사람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는 게 아니라 홍수가 났어? 그냥 다이빙 하지 하면서 수영하고 물고기 잡고 이렇게 하는 거 보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허리케인이 왔는데 그걸 어떻게 통제해요, 인간이. 그걸 보고 그런 통제할 수 없는 현상에 망연자실해서 난 망했어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현상을 즐기는 걸 보고 인생을 사는 것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다고 느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중적인
You showed me love라는 게 되게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 거죠. 첫 번째는 그 나연이하고 겪었던 그런 사랑의 감정을 막 얘기를 하는 거고, 너로 인해서 내가 사랑을 배웠다라는 거고, 아니면 두 번째는 이 홍수 속에서 그 사람들, 뉴올리언스 주민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자신의 친구가 그렇게 죽음을 통해서 얻었던 걸 보고, 아, 여기서 이런 것들이 사랑이구나, 이게 인생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사랑의 방향성이구나 라는 거를 느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프랭크가 이상한 얘기를 해요. 갑자기 뭐 사랑과 뭐 불멸과 영생에 관해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부터는 싹 다 내리막길이야 하면서 뭔가 조금 되게 불길한 얘기를 막 암시를 합니다. It's all downhill from here. 내리막길은 뭐 당연히 안 좋은 의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프랭크가 좀 그 불멸이라는 개념에 집착해요. 죽기 싫음과 영생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계속 집착을 하는데, 이게 단순히 그 젊음에서 그냥 오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누구나 다 10대가 영원하고 20대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젊음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뭔가 이 프랭크가 진짜 불멸에 관해서 뭔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우리가 앨범을 조금 더 들으면서 봐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핑크 앤 화이트로 봄 챕터가 딱 끝나요. 봄 챕터에서 그런 말했던 게 뭐예요? 첫사랑의 그런 설레기도 했고 아프기도 했고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아이비라는 곡에서. 그리고 젊음에서 성장하고 상실하고 쾌락, 같이 1절에 나이키에서 나온 여자애랑 막 마약하고 술 먹고 파티, 수영장에서 파티하고 막 놀거든요. 그럼 어쨌든 젊음의 쾌락과 그런, 그리고 또 성장과 또 뭔가 10대 시절에만 할 수 있는 뭔가 불멸에 대한 그런 집착까지 되게 다각도에서 보여주는 거죠. 프랭크의 단순히 시점을 뭐 첫사랑이면 첫사랑 딱 이것만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10대 시절을 이 세 곡 안에 다 녹아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프랭크의 10대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지. 얘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뒤에서 얘가 얘기를 할 때 더 몰입해서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틀에 Be Yourself로 한번 가봅시다. Not to drink alcohol, not to use drugs, don't use that cocaine or marijuana. 인터루드라고 할게요. 인터루드라고 뭐 정식 트랙은 아닌데 곡과 곡을 약간 연결 지어주는 느낌을 하는 그런 장치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인터루드라고 하는데, 이 앨범에서 총 4개의 인터루드가 나옵니다. 각각의 그 챕터를 연결시켜주는 인터루드가 총 4가지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그 첫 번째 인터루드예요. 자, 봄 챕터가 끝났잖아요. 프랭크의 10대 시절 우리 다 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랭크가 이제 여름으로 약간 넘어가는 거예요. 약간의 그런 10대 시절의 약간 미숙함에서 조금 더 넘어나서 약간 어른이 될락말락하는 약간 그런 뭔가 자유롭고 청춘을 상징하는 그 여름의 챕터로 넘어오는데, 그 챕터로 넘어오기 전에 뭔가 음성 메시지가 딱 나옵니다. 이 음성 메시지가 뭐라고 하냐면은 마약하지 마, 술 담배 하지 마, 남 따라하지 말고 너 자신이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엄마인데 이거 연락 보면은 전화해라 이렇게 하고 딱 끊습니다. 어쨌든 결국에 이 메시지의 핵심은 뭐 엄마가 약간 자식을 걱정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술 담배 하지 말고 마약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근데 프랭크가 전에 뭐 했습니까? 전에 마약했죠. 나이키에서 아이비 그 독성 덩쿨 그 곡에서 막 첫사랑한테 막 집착했죠. 막 사랑한다. 근데 그게 부적절한 좀 관계였죠. 뭐 어쨌든 막 그랬잖아요. 막 겉모습을 좀 집착하고 나이키 곡 이름처럼. 근데 약간 요런 것들을 이제 조심하라고 엄마가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러지 마, 안 돼, 위험해. 그래, 너 남 쫓아가려 하지 말고 너 자신이 되라 하면서 이거 연락 보면 엄마한테 바로 전화하렴 이러고 딱 전화를 끊는 게 이제 네 번째 인트로돼서 딱 끝나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봄 챕터가 완전히 끝나고 이제 여름 챕터로 넘어가는데, 그 다음 곡이 바로 솔로인데, 이래서 앨범이 재밌는 거 많아요. 자, 솔로에서 첫 번째로 뭐라고 얘가 말을 하냐면, Hand me a towel, I'm dirty dancing by myself, gone off tabs. Of that acid, form me a circle, watch my Jagger. 조언을 엄마가 이렇게 해줬으면은 뭐 단순히 듣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바로 그냥 1초 만에 마약하고 막 지 혼자 막 자위해가지고 막 환각 상태 일으키고 막 쾌락에 젖은 거죠. 미친 놈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프랭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뭔가 쾌락적이고 그런 것들을 자기 자신을 좀 되게 자유롭게 표현하는 방식이라고도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제목도 솔로인 거죠. 나 혼자서 이렇게 할 거니까 건들지 마, 약간 이런 건데, 가사를 보면은 이 프랭크하고 그 1절에 나왔던 그 나연이 있죠, 나이키에서. 그 관계가 좀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벌스를 보면은 둘이서 막 마약하고 막 파티 막 즐기다가 막 경찰 와서 막 파티 끝내버리고 막 Too loud in public, then police turned down a function. Now we outside and the time is perfect. Forgot to tell you, gotta tell you how much. 그런 파티인 거죠. 어쨌든 자신의 10대 시절과 20대 그런 청춘과 자유와 쾌락을 막 만끽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근데 이제 파티가 막 이제 끝났는데 프랭크가 이제 그 나연이한테 막 얘기를 합니다. 나 너 진짜 좋아해. 나 너랑 진짜 제대로 된 연애를 하고 싶어. Gotta tell you how much I vibe with you. And we don't gotta be solo. 되게 진심스럽게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fuck that, 조까. 나는
그냥 솔로가 되는 게 나을 것 같아. 우리 둘 만나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 혼자서 막 왔다 갔다 해요. Think we were better off solo. 나 너랑 만날까 하다가 갑자기 또 아니라 그러고. 어쨌든 막 그런 회의적인 생각들을 막 이제 계속하면서 자기도 알고 있는 거죠. 이 관계가 건강하지 않은 관계구나. 왜냐면은 이 뒷가사가 좀 더 충격적인데, 이 나연이랑 지금 얘랑 어떤 관계냐, 단순히 그냥 썸을 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거의 그냥 약간 매춘이에요. 매춘. 보면은 Blow me and I owe you 2 grams from the sunrise. 그러니까 구강 성교를 내 거를 해주면은 내가 너에게 마약 2g을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인 연인 관계가 아니라 너가 내 거 빨아주는 대신에 내가 마약 줄게. 우리 같이 놀고 즐기자. 약간 이런 거죠. 이게 정상적인 관계는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관계는 아니고, 그러니까 지도 헷갈리는 거죠. 내가 얘를 좋아하긴 하는데, 근데 우리 둘이 같이 있으면은 진짜 난장판 될 것 같고, 우리 둘 솔로인 게 나을까? 근데 나 얘 좋아하는데? 애매합니다. 이런 식으로 막 지 혼자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도 프랭크가 갑자기 좀 그런 불멸이나 그런 천국에 집착하고 있다는 가사들도 조금 내뱉습니다. 막 여기가 지구 속의 지옥이다. Hell on earth and the city's on fire. In hell there's heaven. 마약을 했으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막 하늘에서 막 투사랑 소들이 막 싸우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단서들을 조금 보면은 아마 계속해서 불멸, 영원한 것들을 막 추구를 하는데, 어쨌든 이 솔로에서 얘가 마약을 했잖아요. 마약을 하니까 어쨌든 내가 일상생활에서는 뭐 나연이와의 관계에서 내가 이런 불멸을 접할 수 없으니까, 영생을 접할 수 없으니까 마약을 해서라도 이 천국에 닿으려고 하는 뭔가 되게 방탕한 모습을 우리가 이 솔로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벌스가 되게 개인적이에요. 보면은 You gotta hit the pussy roto. Now your baby mama ain't so vicious. All she want is a picket fence. 임신이 됐고 중절 수술 비용을 이제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이 프랭크가 이제 가가지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은 어디 가서 혼자 마리화나를 이제 마약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이전까지는 나연이랑 계속 마약을 했잖아요. 계속 마약을 하고 그러는데 안 와요, 얘가. 안 오고 둘이 함께 취하는 게 이 프랭크 오션의 인생의 전부였는데 자기 혼자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폰 배터리도 다 달아서 그냥 걔 연락을 기다리다가 그냥 잠이 듭니다. 그러니까 진짜 완전히 곡 후반부로 가면은 막 처음에는 우리 사귈까 말까, 그냥 솔로가 날 것 같아, 약간 이렇게 갈팡질팡하다가 마지막 가면 진짜 그냥 의도적이든 타의적이든 그냥 진짜 완전 솔로가 돼요. 혼자 마리화나 하고 옆에 나연이 없고 그냥 혼자서 잠드는 그냥 솔로인 거죠, 진짜로. 자, 이렇게 뭔가 되게 한여름밤에 그런 것들이 막 몰아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스카이라인 2라는 곡이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여전히 지금 이거는 그 위에서 나왔던 그 솔로랑 연관이 되는 건데 한번 들어볼게요. This is joy, this is summer. Keep alive. 자, 여전히 그 나연이하고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그런 나연이하고 같이 있는 그런 상황들만 얘기를 해요. 달빛 아래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여름을 상징한 첫 벌스부터 하잖아요. 이건 여름이고 이건 행복이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 상징하는 그런 게 있죠. 자유랑 좀 무한한 가능성들이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 곡에 그냥 다 담겨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프랭크가 나연이랑 같이 있을 때 어쨌든 이 관계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솔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완전히 만족하진 않아요. 완전히 만족하진 않고, 지금 보면 알겠지만 프랭크가 약간 이 나연이한테 좀 집착을 합니다. 막 Can you come when I call again 하면서 내가 다시 전화하면 좀 와줄 수 있냐? 이러면서 Can you come when I call again? 여기 보면 알겠지만 밤이 오면 더 이상 난 금을 찾으려 하지 않아. 나연이라는 금이 있는데 내가 굳이 왜 너가 옆에 있는데 왜 금을 찾냐, 왜 다른 쾌락을 쫓냐, 너라는 행복과 쾌락이 옆에 있는데 하면서 나연이한테 되게 로맨틱한 고백을 합니다. 로맨틱한 고백을 하고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요. 근데 뭔가 곡 마지막에 들어가면은 In comes the morning 하면서 뭔가 되게 절규를 해요. 그러니까 밤에는 같이 그 나연이하고 있었는데 아침이 오는 걸 좀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지금 뭔가 같이 이 시간이 끝나면 안 될 거고, 아침이 되면 왠지 얘가 사라져 버릴 것 같고, 지금 아침이 오는 거를 되게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 스카이라인 2 마지막 부분에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얘는 어쨌든 그 나연이를 좋아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아침을 되게 두려워한다는 느낌일 거야. 그러면 우린 궁금하잖아요. 이 다음 이야기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될까? 자, 보면은 Play. Could I make it shy last night? Could I make it shy on the last night?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 중 하나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해요. 이 노래, 이 앨범 중에서.
이 셀프 컨트롤이 처음에 말했죠. 전 나이키랑 똑같아요. 시작이 피치업된 목소리가 등장하는 다시 풀사이드 컴보 하면서 이 인트로 지난밤 수영장에서 나눴던 우리의 여름 이야기. 그러니까 다시 10대 시절로 돌아간 거예요. 와, 자 이게 그러니까 이게 감정선이 되게 특이한데 수영장? 그러면은 그 1절에서 나온 나이키스에 나왔던 그 여자의 이야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감정선이 이상합니다. 보면은 둘이 여전히 수영장에 있고 여름도 있고 그 여자하고 같이 사랑에 빠지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사가 자 아까 우리 기억을 해봅시다. 자 나연이 어떤 애였어요? 블로우잡 해주고 마약 2g 받는 사실 몸 파는 여자인데 프랭크가 마음을 품은 거죠. 프랭크한테 사실 마음이 없었어 나연이. 근데 여기서 보면은 얘가 Now and then you miss it. Sounds make you cry. 너 이거 가끔 그리워하고 이 음악을 듣다가 넌 울 거야. 자기 몸 파는 애가 울겠어요? 이 남자의 이 노래하는 거 보고 안 울죠. 정상적인 여자애라면. 그냥 뭔가 이거 나연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나연이는 프랭크하고 같이 마약하고 진짜 사랑을 하기보다는 일종의 그 쾌락만을 쫓던 애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 스카이라인 2나 솔로나 이런 곡들을 보면은 프랭크가 나연이한테 집착을 하고 있었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이 곡에 등장하는 어떤 여자가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의 감정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을 대상에다가 두고 쓴 곡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나연이를 위해 쓴 건지 아연이를 위해 쓴 건지 아니면 제 3자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쓴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됩니다. 감정선이 완전히 달라져요. 아마 뭐 다른 사람이 아닐까라는 해석이 있긴 한데 어쨌든 한번 쭉 보면은 두 사람이 서로를 되게 아끼는 것 같은데 결국 완전히 이어지지는 못합니다. 왜냐면은 가사를 보면은 이 파트너가 프랭크를 UFO 외계인처럼 바라봐요. You see me like a UFO.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존재. 왜냐면은 사실 그렇죠. 왜냐면 항상 마약하고 막 마약에 찌들어 있고 엄마가 하지 말라고 막 했는데도 바로 1초 만에 LSD 흡입하는 애가 정상적일 리는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프랭크가 이 여자애가 프랭크한테 너 셀프 컨트롤 좀 해. 자기 통제력 좀 가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구를 받는 거죠. 근데 이제 프랭크 원래 상대방이 프랭크 오션을 되게 좋아했지만 이제 그만 이러면 딱 선을 긋는 거예요. 왜냐면 이상한 애니까 어떻게 좀 지나다 보니까 너 자기 자제력을 가져라고 말하는데 프랭크가 그 말 듣고 오히려 자기 자제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셀프 컨트롤이 안 된 겁니다. Me lose my self-control. 그러니까 사실 사랑을 하게 되면 이런 관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감정이 마음대로 통제도 안 되고 왜냐면 사랑이라는 감정은 이성의 영역으로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곡에서 프랭크의 감정적인 그 변화가 진짜 미칩니다. 왜냐면은 이제 프랭크는 여전히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남고 싶어요. 그리고 그거를 사운드로 엄청나게 표현을 잘 해냅니다. 이 프랭크한테 있어서 내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남아 있을 수 있는가는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만나고 헤어짐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얘가 애원하는 거예요. 제발 내가 너한테 다른 연인이 있는 거 알지만 제발 나랑 하룻밤만 더 있어달라. 애원하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자 보면 알겠죠. 후반부가 진짜 You gotta leave, take down some summertime. 이거를 듣고 안 우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걸 듣고 안 우는 사람이 있을 순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저도 여전히 앨범 돌릴 때마다 여기서 진짜 하던 거 다 멈추고 그냥 눈 감고 웁니다. 진짜. 그 사람한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인 거죠. 제발 나랑 하룻밤만 같이 있어 달라. 그런 얘기인 거죠. 이렇게 우리가 프랭크 오션의 여름 이야기를 막을 내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쨌든 셀프 컨트롤에서 애절한 목소리를 마지막에 장으로 딱 막을 내리면서 우리가 이 여름 챕터 한여름밤의 꿈 같은 그런 쾌락과 마약과 사랑의 정수를 찍었다가 다시 또 내려오고 그리고 그거를 그 사람한테 가지 말라고 절규까지 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면서 우리는 서머 파트를 딱 마지막으로 보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곡은 바로 Good Guy라는 이건 곡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루드인데 어떤 내용의 인터루드냐 한번 보겠습니다. It's a good guy, he hooked it up. Said if I was in it.
그러니까 알다시피 프랭크가 양성애자잖아요. 프랭크가 양성애자여가지고 그 뉴욕 게이바에서 한 남자하고 소개팅했던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대충 얘기를 해보면은 근데 그가에서 그 상대 남자가 프랭크한테 뭐 관심을 보였던 것 같은데 프랭크는 막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그냥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나누고 근데 갑자기 딱 노래가 끊기면서 어떤 일반 아무도 몰라요. 이 사람들이 누군지. 이 두 남자가 나누는 대화가 등장합니다. Yeah, I ain't got bitches no more. But now I don't care about bitches like that, my nigga. That shit, Jasmine fucking wrecked my heart. I don't even know how to feel. 이거는 이 두 남자는 프랭크가 아니고 그냥 연애에 관해서 아무렇게나 수다를 떠는 남자인데 얘기를 들어보면 뭐냐면 갑자기 막 이런 말을 해요. 자스민이 내 마음을 박살냈어. 근데 아마 프랭크 오션이 진짜 완전 음악에 대해서 개 변태인 사람인 거를 고려를 하면은 이거를 굳이 여기다가 아무 의미도 없이 넣었을 이유는 없을 거란 말이죠. 앨범 길이 맞추려고 넣지는 않았을 거야.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건데 그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여름 챕터에서 뭐였어요? 프랭크가 아연이도 만나고 나연이도 만나고 또 다른 셀프 컨트롤에 나오는 애도 만나고 막 여러 명 만났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만나다가 한 명한테 상처를 입었잖아요. 뭐 두 명일 수도 있겠죠. 뭐 나연이랑 깊은 관계를 가지고 싶었는데 나연이가 거부한 걸 수도 있겠고 아니면 셀프 컨트롤에서 상대방이 나를 UFO처럼 보면서 내가 자제력을 잃어가지고 막 절규하는 그런 상처일 수도 있겠고 근데 어쨌든 이 상처를 받았다는 그 개념이 이 남자가 제스민이 내 마음을 박살냈어 이렇게 말하는 거랑 약간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프랭크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그런 거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단순히 내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모두가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앨범에 공감하고 반응하는 이유가 내 얘기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 얘기 같으니까 되게 공감 가는 얘기들을 하니까. 그리고 되게 부끄러운 얘기도 서스럼없이 하잖아요. 어떤 누가 잘 나가는 아티스트가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누가 어떤 아이돌이 갑자기 10살 때 어느 팬이랑 갑자기 사랑에 빠졌는데 갑자기 구강성경 하는 관계로 마약 2g씩 줬다고 하면은 그거를 노래로 냈어. 듣겠습니까? 사람들이? 안 듣죠. 바로 매장 나가죠. 근데 어쨌든 간에 프랭크가 이런 얘기까지 되게 개인적으로 얘기, 부끄러운 얘기까지 이렇게 했다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어쨌든 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여담이었고 자 이제 여름이 다 끝났습니다. 여름이 다 끝났고 우리는 이제 가을 파트로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앨범의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Round your city, round the clock. 자, 나이츠의 첫 파트, 나연이, 1절에 나왔던, 나이키스에 나왔던 그 나연이하고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 좀 나와요. 자, 가을 챕터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 프랭크 오션의 그 시각에도 되게 큰 변화가 생깁니다. 원래 곡들에서는 프랭크가 나연이한테 계속 집착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얘가 나연이한테 불만을 얘기합니다. 지친 거죠, 지도 이제. 얼마나 지치겠어. 맨날 이제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얘는 마약만 원하니까. 대화도 제대로 못해, 연락도 안 받아, 이러면서. 근데 이게 약간 웃긴 게 1절에서 나이키스에 나왔던 그 나연이가 얘가 원래 사촌 얘를 좋아한다고 했잖아. 프랭크 오션이 아니라. 프랭크 오션한테 이 사촌 얘기를 해요. 얘 사촌을 좋아하는데 얘가 연락도 안 받아, 뭐 말도 잘하네. 근데 그거를 똑같이 이제는 프랭크 오션이 이 나이트 트랙에 가서는 똑같이 이 얘기를 나연이한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조금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 좀 벌어집니다. 왜 이 관계에 프랭크 오션이 나연이한테 기대하는 거가 왜 못 미치는지 막 진짜 솔직하게 말하긴 하는데 막 되게 냉정하게 막 얘기를 막 욕도 하면서 막 Shut the fuck up, I don't want your conversation. Rolling marijuana, that's a cheap kid. 냉정하게 얘기하다 갑자기 얘가 또 뭐 마약을 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 나 평생 너만 기다려온 것 같아 사랑해 뭐 하면서 너 없으면 안 돼 막 이렇게 다시 집착하는 나를 보여. 근데 이게 가사 이거를 사운드적으로 되게 표현을 잘한 게 얘가 지금 여기서 계속 헷갈려 합니다. 이 밤과 낮 사이에서 계속 헷갈려요. 어쨌든 밤은 약간 좀 어둡고 낮은 되게 밝고 그런 이미지인데 이 비트 체인지 부분을 딱 기점으로 해서 앨범의 분위기가 완벽하게 바뀝니다. 이 비트 체인지 되는 부분이 소름 돋는 게 앨범이 이 블론드 앨범이 딱 1시간이에요. 뭐 디럭스 부분은 좀 더 길긴 한데 딱 1시간인데 그 앨범에서 정확히 30분 00초 지점에 딱 이 비트 체인지가 되면서 앨범의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앨범 전체에 사실 터닝 포인트인 거죠. 블론드 전반부는 되게 막 사랑스럽고 밝았잖아요, 노래가. 이 뒤로는 더 어둡고 진짜 밤의 분위기로 바뀝니다. 자, 이제부터 아까 프랭크 오션이 아까 전에서 근데 뭐라고 말했어요? All downhill from here. 이제부터 진짜 다 내리막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 내리막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가을 파트에 들어와가지고.
자, 근데 가사를 보면은 막 이제 프랭크가 자기의 어린 시절 추억들을 막 떠올려요. 막 10대 시절에 허리케인 때문에 그 나연이네 집에서 막 잤던 기억들, 뭐 그런 기억들을 막 떠올리는데, 여기서도 다시 프랭크가 좀 약간 생뚱맞긴 한데 그 불멸이랑 그 이상향에 관해서 계속해서 막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되게 불멸과 영생의 개념을 찾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지금 계속 보여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이상향을 너바나를 찾으려고 하는 프랭크의 여정이 어디로 계속되냐. 자, 그 다음 곡 솔로 들어봅시다. So now I'm 여기서 앨범을 끄는 분들 많을 거예요. 자, 근데 끄면 안 되고 왜 지금 요런 미친 갑자기 하이톤의 뭐 그런 목소리가 나오냐.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웃캐스트라는 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 들어보시면 알 텐데 되게 유명한 애들, 거기 이제 안드레 삼천이라는 애가 있는데, 유일하게 이 앨범 전체에서 프랭크 오션의 노래 그러니까 보컬이 안 들어간 곡입니다. 오직 안드레 삼천의 목소리만 들어간 거고, 되게 높잖아요, 이 안드레 삼천의 목소리. 자, 근데 우리 지금 어땠어요, 상황이? 나연이한테 막 욕했죠, shut the fuck up이라고 얘기했죠, 막 관계 막 불안했죠, 불안해하다가 미쳐가지고 혼자만 이상한 널바나 찾으러 갔죠. 속이 어떻겠습니까? 마약한 채로. 정상인은 아니겠죠, 미치겠죠, 막 왔다가리 갔다리 하겠죠. 그러니까 이 솔로 이 파트는 지금 뭐냐, 프랭크의 지금 정신 상태를 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가사를 보면 알겠지만 지금 얘가 지금 솔로 존나 낮아서 약에 취한 거죠, 지금. solo that I can see under the skirt of an ant. Solo that I don't get high no more when I Geronimo, I just go ham. Solo my cup. 개미의 치마 아래를 이렇게 들여다 보일 만큼 나 지금 너무 밑바닥에 낮다. 이 정신 상태를 말해주기 위해서 딱 이 안드레 삼촌이 그 되게 하이업되고 따다다닥 시끄럽거든요, 귀가 들으면은. 그것들을 어쨌든 되게 편집증이라고 하는, 약간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되게 막 딱딱딱 끊기고 약간 이런 것들. 그래서 프랭크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약간 그런 것들을 지금 되게 강조를 하는 트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얘만 들으면 좀 이상하거든요. 이 솔로만 들으면 되게 이상해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곡도 이상해. 근데 그냥 같이 들어야 됩니다. 같이 듣고, 얘가 지금 어쨌든 간에 쭉 나오면서 어쨌든 내 지금 정신 상태가 이렇게 지금 불안하고 미칠 것 같은데 어떡하지 하는데, 가사를 보면은 내가 지금 여름밤에 했었던 그런 뭔가 마약과 쾌락을 쫓던 일들이 이제는 모두 끝난 건가? 나 이제 벌을 받아야 하는 건가? 라는 딱 그런 외로움과 상실의 감정이 딱 이 솔로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호불호가 갈린다는 이제 Pretty Sweet로 넘어갈 건데, 일단 처음은 잠깐만 좀 들어볼게요. To the edge I race, to the end I make it. All the risk I take it. 이상하죠. 이상하고 막 현악기가 막 미친 듯이 막 나오고, 막 이게 막 이상한 소리들, 막 코드도 안 맞는 그런 진행들이 쭉 나오는데 혼란스럽고 혼돈의 그 분위기가 그냥 듣자마자 느껴집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 프랭크 오션의 개인적인 이야기잖아요. 가사를 보면은 계속 여기서 막 얘기를 해요. 막 fuck the other side. On the other side, I'm on this side. 다른 거 다 족가. 나 지금 이쪽에 있어. 그러니까 나이츠에서 나쁜 쪽으로, 우울한 쪽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딱 선을 긋는 거야. 다른 거 다 족가고 나 지금 이 어두운 밤에 있으니까 다 족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다른 곡들처럼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얘가 하늘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막 Fathers of us, be kind. 우리를 만드신 신이여 나를 도우소서. 근데 그러니까 어떤 관계에서 갑자기 일어났길래 얘가 이렇게 막 망가져 있는지를 우린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뭐 차였는지 아니면 마약을 하다 잘못됐는지 이런 게 안 나와 있어요. 이별이나 갈등의 구체적인 이유가 안 나와 있고, 얘가 어떻게 만났고, 얘가 뭐 나연이랑은 어떻게 됐고, 아이비랑은 뭐 아연이랑은 어떻게 됐고, 뭐 게이바 가서 남자 만나고,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갑자기 막 이 혼란스러운 그 이별과 갈등의 상황에서 우리가 얘가 어떤 걸 겪었는지는 우리 지금 몰라요. 그러니까 되게 뭔가 모자이크 처리된 것들을 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걸 청각적으로만 느낄 뿐이고. 근데 이게 마지막이 진짜 질입니다. 마지막이 뒷부분에 이제 합창이 나오는데, 어린애들이 가장 순수한 목소리로 나오는 합창이 나오는데, 어린아이들의 합창 목소리가 딱 나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의미를 상징을 하는 것 같아요. 왜 굳이 어린아이의 목소리를 여기다 썼냐, 합창을. 일단 합창이라는 거는 다른 것들이 개입하지 않는 가장 순수하고 원초적인 형태죠. 근데 그 중에서도 애기들 목소리를 썼어요. 그러니까 뭔가 가장 순수한 형태로 사랑을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We know you're sugar 하면서 너가 감미로운 거야. 사랑이 진짜 감미로운 걸 알아. 근데 그게 나한테 이렇게 곡의 전반부에서 막 고통을 주었던 것처럼 고통스러운 거 아는데 너가 슈거인 걸 알아서도 내가 끊을 수가 없어.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번째로 어쨌든 마약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마약을 한 거예요. 마약을 하고 환각의 상태로 경험해서 이제 천국의 목소리가 막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뭔 어떤 일이 있었길래 우리가 이 프랭크 오션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신에게 빌면서 기도하고 있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는데 어쨌든 하나 확실한 거는 이 상태에서 얘가 지금 슬픔과 혼란이 지금 극에 달아 있는 거는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프랭크 오션의 감정적인 상태가 최고조가 됩니다. 최고조가 돼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딱 가을 파트가 이제 딱 끝나고 가을에 그런 뭔가 낙엽이 다지고 하면은 이제 좀 잔잔해지지 않습니까? 잔잔해지는 과정에서 우리는 겨울 파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페이스북 스토리 인터루드 세 번째 인터루드는 한번 좀 봐볼게요. No, I was just telling that I got this girl before, and I was together. 자, 세 번째 이제 페이스북 스토리는 프랭크 오션의 얘기는 아니고 그 앨범 참여한 프로듀서 세바스티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얘가 자신의 일화를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일화가 어떤 얘기냐, 자기가 3년간 만났던 여자친구가 있는데 페이스북 친구 추가를 여자친구가 해달라고 했나봐요. 근데 안 해줬어요. 왜냐면 바로 앞에 있으니까 페이스북 같은 건 가짜다라고 했는데 이 여자친구가 오해를 합니다. 너 지금 다른 여자랑 치팅하고 있는 거 아니야? 바람 피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를 해요. 오해를 해가지고 얘가 이제 결국에는 그 여자친구랑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 프랭크의 개인사를 다루고, 이 앨범이 프랭크의 개인사를 다루고 있는 앨범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이 관계에서 가장 곡에서 제일 많이 등장했던 그 나연이 나이키스에 나왔던 그 여자와의 관계가 여기서 그럼 만약에 이별을 했구나 라는 거를 약간 간접적으로 좀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좀 완벽하게 헤어진 거죠. 나이츠랑 프리 스위스에서 막 그렇게 몰아치는 구간에서 엄청난 갈등을 겪다가 결국에는 그냥 헤어졌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둘이 헤어졌네 지금,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겨울 챕터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챕터를 스티비 원더의 Close to You를 샘플링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Close to You라는 노래를 만들어냅니다. I'll be honest, I wasn't devastated. 그러니까 이 곡이 딱 나오는 순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게 이 모든 일이 이별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구나, 이걸 알고 있는데 얘가 지도 알아요. 내가 지금 완벽하게 무너진 건 아니에요. 내가 무너진 건 아닌데 약간 조금 후회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손 한번 잡아줄 수 있었진 않았어? But you could've held my hand through this, baby. 약간 이렇게 하는데 막 그게 원망이 담긴 목소리는 아니에요. 그냥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어쨌든 예쁘게 추억을 합니다. 그냥 뭐 내 기억들처럼 너도 나와 보냈던 너만의 기억들이 있겠지 라고 하면서 되게 끝났지만 되게 그 사람과의 추억을 좀 간직을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close to you, 그 사람과 나는 너의 마음속에 내가 존재만 한다면은 나는 여전히 너와 가까이 있으니까 그걸로 나는 만족해,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쭉 이어나가요. 되게 어쨌든 조금 귀여운 곡인 거죠. 귀여운 곡인 거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Wi-Fi라는 노래가 나오는데 이것도 진짜 미쳐버립니다. Bad luck to talk on these rides. 자, 지금 이별한 상태죠. 이별한 상태에서 Wi-Fi 순백에 되게 비싼 그런 차에 탁 올라타서 옛날에 같이 그 연인과 드라이빙을 했던 그런 생각들을 추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벌스에서 그때 Wi-Fi 하면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지. 그리고 우리 16살 때 내가 뭘 알았겠냐, 너 그러고 사귀고 있는데 내가 뭘 알았겠어, 사랑에 관해서 내가 뭘 알았겠어, 이렇게 하면서 그때 연인과 같이 차를 타면서 막 드라이브 했었던 약간 그런 좋은 기억들을 막 떠올려요. 좋은 기억들을 떠올리다가, 그러니까 이게 이별을 받아들인 건지 아닌지는 약간 조금 모르겠긴 한데, 근데 약간 갑자기 이렇게 좋았지 그때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두 번째 벌스에서 조금 화를 내요. 화를 낸다라기보다는 뭔가 좀 원망? 그러니까 Left when I forgot to speak. So I text the speak. When I forget to speak, 내가 할 말을 잊었을 때 너가 나를 떠났다. 내 옆에 안 있어주고 너 떠났잖아. 그리고 너가 떠나가지고 내가 너한테 돌아오라고 문자를 보냈어라고 하는데, So I text the speech, less the speeds, text the speed, yes. 여기 텍사스 스피드라는 게 나와요. 텍사스 스피드가 뭐냐면은 텍사스가 미국은 주마다 다 법령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텍사스가 제한 속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속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 가사가 의미하는 게, 내가 텍스트 스피치 하면서 내가 문자를 너한테 계속 보내긴 보내는데 이게 아무리 내가 천천히 하려고 보내도 텍사스 스피드다. 그러니까 텍사스 스피드가 다른 주보다 제한 속도가 높으니까 내가 아무리 천천히 하려고 해도 안 된다, 그게 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뭔가 너와 같이 보냈던 그런 것들이
결국에 나한테 큰 대가를 치르게 한다 라고 얘가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막 이제 갑자기 막 그런 식으로 막 화도 좀 냈다가 투정도 좀 냈다가 하니까 다시 좋았던 기억만을 붙잡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 이 마지막 벌스가 이 곡에서 진짜 제일 가슴 아픈 부분인데, I'm sure we're taller in other dimensions. 악기에 다 빠지고 피아노 하나만 싹 들어오죠. 되게 단순한 코드입니다. 되게 단순한 코드인데 다른 차원으로 싹 간 거예요. 가사를 보면은 내가 장담하는데 우리 다른 차원이었으면은 우리 더 컸을 거야. 이만큼 서로 작은 존재로서 티격태격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서로 더 큰 존재로서 서로 사랑했을 거야. 애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다른 차원에 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야. 가사 마지막 보면은 Naked and dream of walls that hold us in prison. It's just us. 너는 우리를 가둘 벽돌을 꿈꾸지, 감옥을 꿈꾸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감옥을 깨부수고 난 나가고 싶은데 프랭크가 이 관계에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에는 이별을 받아들이는 프랭크 오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시그프리드라는 거의 마지막 부분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제목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지그프리드인데 어원을 살펴보면 그거예요. 노르웨이에서 이제 신화가 있는, 약간 우리나라 단군 신화처럼 지그프리드라는 이제 노르웨이의 막 게르만 그런 쪽에 나오는 영웅이거든요. 근데 이게 용을 이제 죽이고 그 난쟁이들이 원래 막 많은 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보물을 빼앗고 이제 네덜란드 이제 왕위에 오르는 그런 신화가 있습니다. 그 신화의 주인공이 지그프리드예요. 근데 실제로 그러면 이 지그프리드는 용감하고 맹렬함의 그 용맹함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곡에서는 그하고 정반대로 프랭크가 자기한테 말합니다. Two kids in a swimming pool. I'm not brave. 용감한 건 정반대고 내가 그 전 연인들, 그 나연이하고의 관계에서 내가 얼마나 엄청나게 어리석고 용기가 없었는지, 그리고 나 이제 진짜 정말로 솔로가 됐어, 혼자가 됐다는 사실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프랭크가 나는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어 라고 노래를 하면서도 근데 난 남들과 다르다는 점, 양성애자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로 인한 외로움과 슬픔을 계속해서 솔직하게 드러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점 더 얘가 뒤로 갈수록 되게 추상적으로 변하는데 매일 밤 매일 낮 막 이게 끊임없는 반복일 뿐이야 라고 하면서 되게 뭔가 인생의 덧없음을 노래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Dreaming a thought that could dream about a thought that could think of the dream of the thought that could think of dreaming and getting the glimpse. 그러면서 갑자기 뭐 이게 내 인생이 아니라고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건 그냥 친구한테 보내는 다정한 작별 인사라고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다시 널바나를 언급을 합니다. 이상향 천국을 언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앨범 내내 사실 이 프랭크 오션이 사랑에 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널바나 이상향에 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완전한 행복과 영원한 젊음에 대한 갈망을 계속해서 앨범에 1시간 동안 부르짖었지만 결국에는 모든 관계가 다 파탄이 났잖아요. 이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내가 이거를 위해서 널바나 이상향을 찾으려고 달려왔지만 결국에 이 관계에 파국을 불러왔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를 딱 마지막에 얘기를 하는 게 Less morose and more present. Dwell on my gifts for a second. A moment. 덜 우울하고 더 현재 집중하라 라고 얘기가 나와요. 이제 프랭크가 딱 이제 그때서야 불멸이라는 이상향이라는 개념이 내가 추구한다고 얻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금 현재일 수도 있겠다 라는 거를 딱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서야 이제부터 너한테 이 사실 딱 깨닫고 나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서야 Anything for you 라고 하면서 널 위해 뭐든지 할 거야 라고 마지막에 얘기를 해요. I do anything for you in the dark. 딱 들어보면 어둠 속에서 되게 속삭이듯 얘기를 하는 거죠. 널 위해서 뭐든지 할 거야. 널 위해서 뭐든지 할 거야. 자, 그리고 사실상 앨범의 거의 마지막 곡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가스피드라는 곡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자, 이때부터는 이별의 수용인 거죠. 이별을 이제 완벽하게 자기가 다 내면에서 소화를 시키고 이제 수용을 하는 단계인 거예요. 가장 단순한 곡 중에 하나인데 I will always love you. 가스피드라는 그 단어 의미 자체가 그거예요. 뭔가 종교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건데, 누가 뭐 순례를 떠나거나 여행을 가거나 뭔가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되게 뭐 행운과 안정을 되게 빌어주는, 그냥 우리나라 뭐 그냥 행운을 빌어 약간 이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앨범에서 나연이하고 처음에 만났고 헤어졌기도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완벽하게 이별을 인정을 하고 나연이한테 행운과 좀 영광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언제 어디서는 너를 사랑할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여기서도 프랭크가 되게 깊고 개인적인 그 사랑의 형태를 되게 강조해. 그러니까 이별 후에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 사랑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그 전까지는 내가 너한테 계속 미련과 집착을 가졌었지만 내가 이제서야 너를 미련과 집착 없이 놓아주겠다라는 약간 그런 체념의 형식을 담고 있으면서도 연인으로서의 내가 집착은 내려놓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영원히 응원하고 지지해. 그리고 너가 이곳을 항상 집이라고 말할 수 있게 해요. 그러니까 나 자신. But you'll have this place to call home. Always. 너가 나 언제든지 원하면 이렇게 돌아올 수 있어. 너에게 언제나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곳이 남아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하면서 진심으로 상대방을 되게 위로해주고 응원해줘요.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을 들어보면은 이로써 이제 우리가 가스피드까지 와서야 프랭크 오션이 이별의 아픔을 딱 완전히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앞날에 진심으로 이렇게 축복을 보내면서도 나도 앞으로 나아갈게.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나아갈게. 계속 성장할게. 라는 마지막 이제 인사가 되는 거죠. 이제 사실 마지막 이제 Futura Free라는 노래가 마지막에 남아있는데 Futura Free라는 걸 얘기를 하기 전에 하나만 조금 얘기를 하고 가자면은 이 프랭크 오션이 이 블론드라는 앨범을 낼 때 Boys Don't Cry라는 그 매거진도 같이 돼요. 자기랑 그리고 자기 친구들이랑 사촌들이 담긴 매거진을 이제 발표를 하는데 그 매거진에 가스피드의 뭔가 시나리오를 자신의 프랭크 오션이 직접 집필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나리오 내용을 뭐 보면은 자세한 거는 뭐 레딧이나 이런 데 보면 알겠지만 대충 보면은 되게 꿈과 같은 얘기를 해요. 뭐 갑자기 차를 훔쳤다가 토끼를 막 쫓았다가 뭘 했다가 막 정체불명의 메시지를 받다가 막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결국에 그 시나리오의 핵심이 뭐였냐면은 결국에는 현재에 집중을 하는 거거든. 근데 현재에 집중하는데 너가 나중에 먼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내 인생의 최고점이 어디였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지를 딱 기억을 하면은 어느 순간이 기억이 날 거지만은 그 시기를 보내고 있는 그때에는 그게 가장 행복한 시간인지 모른다. 그러니까 너가 언제 어디서는 간에 현재를 즐기고 순간을 즐겨라라는 메시지를 이 가스피드라는 그 시나리오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서 와서야 약간 이제 프랭크 오션이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계속 이상향을 추구하고 너바나를 계속 향유하고자 했던 약간 모든 그런 것들이 약간 좀 덧없고 지금 그냥 현재를 즐기는 삶이 가장 최고의 삶이고 그게 인생을 사랑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구나를 이때서야 딱 앨범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야 딱 깨달은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Futura Free라는 블론드의 마지막 곡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퓨트라라는 거는 이제 폰트 사실 이름이야. 폰트. 그래서 나이키에서 쓰는 폰트도 퓨트라고. 그래서 1절 완전 앨범 1번 트랙에서 나왔던 나이키스랑 마지막 17번 트랙에 약간 뭔가 문맥이 좀 이어지는 느낌이 나는데 일종의 에필로그 같은 역할인 거죠. 이 블론드 마지막 곡에. 그래서 프랭크는 약간 이제 시간대를 조금 뛰어넘어서 현지 시점에서 자신의 10대 시절, 20대 초반에 그 마약과 쾌락에 빠져있던 시절을 약간 이렇게 되돌아봐요. 그러면서 이제 최저시급도 안 받고 이뤄냈다고 이렇게 엄마한테 막 자랑을 하듯 얘기를 하고 약간 또 불멸에 관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명성과 성공과 그리고 불멸에 대한 갈망을 계속해서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Check of me, please give me immortality. I'm going rapidly, fading drastically. 자, 그런데 여기서 뭐 나 이제 죽어가고 있어, 나 이제 희미해져 가고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했던 사랑과 그리고 실패와 아픈 이별까지 포함해서 그 모든 순간이 내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어 라고 얘기를 딱 하는데 곡이 끝나고 되게 1분가량의 이제 아무 소리도 안 나요. 침묵이 이제 쭉 이어지는데 여기서 끝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뒤에 이제 어린이들의 인터뷰가 좀 나옵니다. Make sure you speak up. Okay. What's your name? Ryan. Yo, hey, be quiet. 그 보이스 돈 크라이 앞에 말했던 그 매거진에 그 홉스 앤 드림이라는 그 섹션이 있거든요. 그 섹션에 수록된 뭐 프랭크의 가족, 친구, 뭐 친척들이 되게 뭐 이름이랑 자신의 이름이랑 첫 번째 기억이랑 뭐 내가 갖고 싶은 초능력이랑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터뷰하고 답하는 그런 질문들 시간이 나오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 1광년이 얼마나 멀까? 라는 얘기를 합니다. How far is a light year? How far is a light year? 그래서 1광년이 얼마나 멀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조금 확대 해석을 해보면은 프랭크가 내가 얼마나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멀리 왔고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뭔가 그거를 빛에 비유해서 얘기를 한 것처럼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점이 1광년이 9.24조 킬로미터거든요.
근데 이 곡의 길이가 1분의 그 침묵 시간을 포함을 하면은 9분 24초예요. 아마 이거는 의도적으로 미리 맞춘 게 아닐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계속 이 사람의 프랭크 오션의 그 예술관을 계속해서 파헤치는 거죠. 계속 뭐가 있을까 있지 않을까라고 하고, 이렇게 맞출 정도로 변태니까 30초에 딱 나이트 트랜지션 바뀌고 9분 24초 딱 맞추니까. 그래서 어떤 해석도 또 있냐면은 이 수영장이 되게 10대 시절의 그 순수함과 청춘을 상징하는 그 하나의 장치로서 앨범에서 계속 사용이 됐잖아요. 근데 수영장은 보통 이제 소독을 하기 위해서 그 염소를 이제 소독하는 그 화합물로 우리가 쓰는데, 우리가 이 앨범 이름이 블론드잖아요. 금발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금발 염색약에는 우리가 그 황색 계열의 인공 색소가 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이 황색 계열의 인공 색소가 이렇게 염소 화합물이랑 만나면은 이 구리 이온이 염소 화합물이랑 딱 결합을 하면서 구리랑 염소 복합체가 딱 되는데, 이게 이 복합체가 머리카락에 딱 흡수되면 이게 녹청색, 즉 앨범에서 보이는 이 초록 색깔을 띈다고 해요. 저도 뭐 실험을 안 해보긴 했는데, 즉 금발의 머리가 이렇게 녹색으로 변색되는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조금 해보면은 10대 시절 계속해서 프랭크 오션이 말했던 그런 순수함과 그런 뭔가 청춘의 상징이 여러모로 뭐 그런 사건들과 모종의 사건들과 아픔과 겪고 난 다음에 이제는 다시 그 순수함을 찾을 수 없고, 순수함을 위해서 수영장에 들어갔지만은 이미 머리를 보니까 딱 이제 변색이 된 머리카락을 보면서 다시 순수했던 그 10대 시절로 돌아갈 수 없겠구나를 상상하는 그런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지금까지 우리가 1번 트랙부터 17번 트랙까지 쭉 봤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좀 앨범에서 하나의 곡으로만 들었기에는 약간 난해했던 곡들이 왜 그 사운드를 꼭 넣어야 했고 그 위치에 그 곡이 들어가야 했었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결국에는 이 블론드라는 앨범은 전형적인 사랑 이야기나 뭔가 막 그런 되게 우리가 막 흔히 영화에서, 할리우드 영화에서 보면은 막 그런 이쁘고 멋진 사랑 얘기가 아니에요. 되게 불완전하고 모호하고 막 그런 한 여자만 죽도록 사랑하는 그런 것도 당연히 아니고, 어쨌든 간에 진짜 인생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10대 시절에 이렇게 살아왔고 20대 시절에도 이렇게 살아왔다. 근데 어쨌든 그걸 통해서 프랭크 오션이 결국에 전하고자 하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결국엔 과거를 후회하지 마.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그 안에서 좋은 것만 내가 계속 기억을 한 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라는 그런 메시지를 좀 남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게 잘 될 거야. 인생은 괜찮을 거고, 인생은 계속되고, 우리는 앞으로 나갈 거고, 이상향이라고 내가 추구했던 것들은 사실 찾지는 못했지만 지금 이 순간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즐기고 현재에 감사하면은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충분히 살아갈 가치가 있다 라고 말하면서 앨범은 좀 마무리를 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블론드라는 앨범이 지금 나온 지 거의 10년이 지났음에도 계속해서 회자되면서 많이 찾아 듣는 이유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정말 많은 공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앨범에 대해서 뭔가 자기가 못 살아본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면 겪어봤을 법한 그런 10대 시절의 이야기를 되게 담담하고 청각적으로 딱 표현을 하면서 되게 수준 높은 멜로디와 그리고 사운드를 혁신적으로 딱 써내서 난해하지 않게 모두가 공감할 수 있게 앨범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도 21세기 최고의 명반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아닐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 거의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많이 앨범 들어주시고, 뭐 제가 뭐 프랭크 오션 뭐 이거 듣는다고 돈을 뭐 받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앨범 많이 들어주시고, 한 번쯤 1시간 진짜 딱 비워놓고, 이거 그 유튜브 보면은 그 스노비 그 힙합 막 다루시는 분이 올려주신 것도 있고, JYK라는 그 힙합도 유튜버 분이 다루시는 그 해석본도 있으니까 웬만하면 해석본 보면서 같이 이렇게 쭉 즐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블론드 앨범 리뷰 여기서 좀 마치고 다음엔 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